찍어보죠. 자, 전문가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 그 판단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의 그 대바닥의 시기가 언제지, 변곡점에 대한 이런 특징들, 시장 얘기 좀 전해주세요. 예, 제가 최초 공개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원래 저는 바닥이라는 말, 대바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선 제가 타진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달려주세요. 아직은 대바닥을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때는 됐고, 지수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그걸 타진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CPI만 보면, CPI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FOMC 금리 결정을 보면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 금리 결정과 다음 주에 나오는 CPI에서 시장의 반응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장담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축소 시나리오 해가지고 제가 뭐 달러 환율서부터 몇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장도 뭐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쓰면 혹자들은 뭐 그죠? 그러면서 제가 하수들이라고 하겠지만 하면서 막 얘기할 때 여기서 장 밀릴 때 뭐 그냥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9천까지 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저점을 살짝 깨고 반등이 나와도 나오지 않겠냐를 제가 9월 24일 날 얘기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1890에서 11,700 근처까지 거의 1000이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밀리는 거고, 이 밀리는 타이밍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고용지표, 그러니까 시장에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이제 시장에는 안 좋은 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연말장으로 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없애버렸지만은 어쨌든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플러스 보다시피 지금 고용으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15,500에서 12,700이면 거의 300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CPI는 그거보다 파급력과 강력함이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때는 나스닥이 한 500P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 2, 3분 사이에 500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느냐, 말 그대로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일종의 바닥을 잡을 때, 대바닥을 잡을 때 일종의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시켜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가끔가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주는데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변동성장에서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변곡점이 뭐냐면 보세요. 변곡점이라는 건 말에 답이 있다고 했죠. 변곡점이라는 건 변동성이 심하게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상승 추세 마무리의 변곡점이라고 할 때는 현금을 높이는 거고 하락 추세 마무리의 변곡점에 들어갈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거고 요거 파생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는 주식하는 분들만 있다라고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의 과정이었는지 하락의 과정이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마지막에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변곡점이 왔을 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상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CPI를 보고 장이 움직이는 걸 본 다음에 추세 파동으로 목표치를 잡고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거기서 변동성이 생긴다면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되게 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다음 주 금요일쯤에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거였다라고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대바닥 찾기 해가지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책을 제가 썼던 건데 이거를 제가 출판을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걸 보여드려도 돼요. 보세요. 주식시장의 대세 너무나 중요하다. 큰 악재는 대바닥에서 나오고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대바닥을 다진다. 지금이 딱 이 상황이죠. 자,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길면 반드시 대시세가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대시세 후 조정은 급락조정.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조정이 왔지 않습니까? 과도한 급락조정 이후에는 V자형 급반등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과도한 조정이다라고 보인다면 급반등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과도한 조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큰 악재는 대바닥에서 나오고 하고 일맥상통. 추세적인 하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을 다지는데 아직 박스권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뭐 275, 조금 더 빠지면 뭐 요렇게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변동성을 주면서 박스권을 그린다. 그러면 그게 대바닥의 증상. 대바닥의 증상.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추세 파동으로 빠지면 지금은 1, 2, 3, 4, 5로 할 때 15파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럼 반등주가 한 파동이 더 남은 걸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요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대바닥이 바닥이 나오려면 일단은 흔들어대는 게 커져야 된다. 그냥 항정없이 빠지지 않고 흔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바닥을 따질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CPI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살짝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깰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단점은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으로 우리가 보면 강력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도주의 부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주도주의 부재. 최근에 보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락이 나왔죠. 이 자체가 주식시장이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흐르면서 주식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걸 막아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강력한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주도주의 역할을 해야 될 주식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그런 주식이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는 안 빠지는 수준이고 나머지가 힘이 떨어지는 걸로 아직은 대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쪽이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거고 추세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되밀릴 거고 그럼 다시 밀리고 하는 과정이 한 두어 달 코스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호탄. 그럼 주식을 사야죠. 낙폭과대를 사야죠. 그죠? 그렇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을 함부로 많이 빠진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미래나노텍처럼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고 짧게 섹터에서 움직이는 주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대바닥의 증상을 보세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지금 시장은 강력한 주도주의 부재. 자, 그 다음에 강력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강력한 수급의 변화는 외국인들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 달러가 더 이상 강세를 못 가면 원화도 이제 안정권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현재 원화 상태에서 환율이 밀려 내려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4% 이상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대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지금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치인데 하락 추세의 변곡점이라 매수 타진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주식 시장의 강력한 주도주와 수급이 부재로 인해서 변동성을 그리면서 바닥을 다질 수 있으니 함부로 많이 빠진 주식이거나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섹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고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CPI가 나와서 지수가 이제 딱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지수 밴드를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아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변곡점과 아하. 주식시장 대바닥에 관한 코멘트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